단돈 4조 원.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1년 예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단 하나의 USB에 담겨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수만 명의 땀방울과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대한민국 반도체의 설계도가 누군가의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한순간에 헐값으로 팔려나갈 뻔한 겁니다. 2023년의 어느 평온한 아침, 평택 반도체 단지의 일상은 수사관들의 거친 구두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찰이 들이닥친 곳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 전무 출신 A씨의 자택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산증인이자 업계에서 존경받던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복제판 공장을 세우려 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업계 전체를 뒤흔든 충격 그 자체였죠. 그가 빼돌리려 한 건 단순한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심장이라 불리는 공정 배치도와 BED였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를 찍어내는 틀을 넘어 가장 최적의 효율을 뽑아내는 마법의 레시피와 같습니다. 요리로 치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아는 비법 소스의 배합 비율과 주방기구의 각도까지 통째로 정쟁식당에 넘겨준 셈입니다. 기술 하나 넘긴다고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20%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 금이 가는 순간 여러분의 은퇴 자산인 주식부터 우리 아이들이 일할 미래의 일자리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겠는 겁니다. 왜 중국은 이토록 비겁하고 치졸한 도둑질에 목을 매는 걸까요? 반도체는 0.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지독한 완벽주의의 산물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넘을 수 없는 시간의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시간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영혼을 통째로 도려내려 한 겁니다. 서슬퍼런 배신의 칼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심장을 아주 정교하게 겨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그 배후에 숨겨진 중국의 반도체 탐욕이 너무나 거대하고 노골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성취를 아주 손쉽게 가로채려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설계도를 가져가고 공장을 그대로 복제하고 심지어 핵심 인력까지 수백 명씩 빼간 중국이 왜 아직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요? 수조 원을 들여지은 그들의 화려한 공장이 왜 지금은 유령 소굴처럼 변해가고 있을까요? 설계도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던 중국의 오만이 마주한 그 처참하고도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황금의 신기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140조 원 여러분, 0이 무려 13개나 붙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직 반도체라는 단 한 곳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름하여 중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돈으로 성벽을 쌓고 돈으로 군대를 사고 돈으로 시간을 사면 대한민국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들이킨 140조 원은 달콤한 축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우리 엔지니어들의 마음을 공략했습니다. 지금 연봉의 3배를 주겠다. 고급 주택과 전용 기사, 자녀들의 국제학교 학비까지 모두 책임지겠다. 이 파격적인 제안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수십 년간 현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고생하던 숙련공들에게 중국은 마치 구원자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고액 연봉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든 수십 년의 노하우를 단 2, 3년 만에 빨아먹고 버리기 위한 사망선고의 계약금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중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인재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기술 전수가 끝나자마자 책상은 사라졌고 보안을 이유로 감시당하다 결국 토사구팽당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중국 특유의 오만함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기술은 기르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들여놓고 세계 최고의 설계도를 훔쳐와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정성과 시스템의 조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 140조 원이라는 돈잔치는 오히려 중국 반도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눈먼 돈이 풀리자 실력 없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우후죽죽 생겨났습니다.
연구개발보다는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쇼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겉은 화려한 금빛 성이었지만 속은 텅 빈 모래성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30년 넘게 밤을 지새우며 쌓아올린 그 단단한 신뢰의 근육을 중국은 단 며칠의 돈다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독한 착각이 지금의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돈으로 산 가짜성이라 해도 훔쳐간 설계도와 뺏어간 인재들이 있다면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중국의 공장들은 수조 원의 장비를 멈춰 세운 채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수조 원을 들여서도 끝내 복제하지 못한 우리만의 신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에는 적혀있지 않은 오직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끝에서만 완성되는 그 기적 같은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 거대한 장벽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0.001%의 확률에 여러분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3년 2월, 도쿄의 한 호텔에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운명을 바꾼 미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도쿄선언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TV나 겨우 만들던 나라가 무슨 첨단 반도체냐, 미국과 일본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려 작정했냐며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죠. 당시 삼성전자의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랄 만큼 천문학적인 리스크를 짊어진 그야말로 벼랑 끝의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끼와 상생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 일본 기술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 굴욕의 세월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하고 남긴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얻으려 도쿄의 허름한 호텔방에서 밤을 지새웠던 우리 선배 엔지니어들의 피눈물을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가적 자존심이 그들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 반도체만이 가진 태생적 헝그리 정신입니다. 그때 노사는 지금처럼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내 가정도 내 나라도 끝장난다는 절박함으로 똘똘 뭉친 운명 공동체였죠.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 한 장 깔고 잠을 청하면서도 방진복 안으로 흐르는 땀방울이 웨이퍼에 떨어질까봐 숨조차 조심스럽게 내쉬던 그 지독한 완벽주의. 고려 청자의 영롱한 비색을 찾기 위해 수만 점의 도자기를 깨뜨렸던 옛 도공의 마음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은 수조 원어치의 웨이퍼를 폐기하며 기어코 세계 최고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 끈끈한 유대감과 희생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중국이 140조 원을 들여서도 끝내 복제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돈으로 유능한 기술자의 몸을 매수할 수는 있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뜨거운 사명감까지는 이식할 수 없었던 것이죠.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 온 직원이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던 그 카타르시스는 오직 피와 땀을 공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30년 넘게 쌓아올린 이 성공의 DNA는 우리 반도체 공장의 공기 속에, 그리고 선후배 간에 전수되는 묵시적인 노하우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30년의 성지 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단했던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가 싹트고 평생을 바친 일터가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순간 중국의 검은 유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이 성지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설령 그들이 설계도를 훔쳐가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몸을 빼앗아 가더라도 결국 그들이 마주하게 될 절망의 벽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공장을 돌리는데 왜 결과물은 쓰레기뿐일까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그 지독하고 잔인한 수율의 저주가 중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손끝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드는 걸까요? 90%와 0%. 여러분, 이 두 숫자 사이에는 단순히 실력 차이가 아니라 거대한 태평양 같은 심연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구워낼 때 90% 이상의 완제품을 쏟아낸다면 중국은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도 불량률 100%, 즉 수율 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들이 훔쳐간 설계도가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수조 원을 들여 산 장비가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훔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바로 공기와 시간이 빚어낸 무형의 데이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보통 수천 단계가 넘는 지옥 같은 정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0.1 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서슬퍼런 세계에서는 공장 안의 미세한 온도 변화, 아주 작은 진동, 심지어는 엔지니어가 내뱉는 숨결석의 습도조차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요리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슐랭 셰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정작 그 셰프가 쓰는 물의 미네랄 함량과 불의 세기,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그 찰나의 타이밍은 배우지 못한 셈이죠. 레시피는 종이 한 장에 담기지만 그 맛을 내는 손맛은 30년 세월을 빚어낸 감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리 엔지니어를 빼가고 공장을 복제해도 그들이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0년간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며 쌓아온 실패의 빅데이터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이런 분량이 나더라, 저 장비가 미세하게 떨릴 때는 요렇게 조절해야 하더라와 같은 데이터는 그 어떤 교과서나 USB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으로 익힌 장인들의 손끝에만 존재하는 정보죠. 중국이 수조 원을 들여 지은 번듯한 공장들이 왜 지금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지십니까?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숙련의 시간은 절대 훔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마주한 첫 번째 절망의 벽은 바로 이 지독한 수율의 저주입니다. 아무리 찍어내도 팔 수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 그들이 쏟아부은 140조 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발버둥칠수록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은 점점 더 높고 견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중국의 오만이 과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은 여기서 포기할 이들이 아닙니다. 수율의 저주를 풀기 위해 그들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만 만들 수 있다는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만 있으면 도둑질한 기술로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팡이를 파는 가게의 문이 중국에게는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리 돔을 싸들고 가도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에덴의 동산이 중국 반도체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내려진 진짜 사형 선고, 그 압도적인 장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천억 원. 여러분, 기계 한 대 값이 3천억 원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수십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이 거대한 돈을 가방에 가득 싸들고 가도 우리 물건은 당신들에게 팔지 않습니다라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EUV 노광 장비는 현대 과학기술의 결정체이자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문 앞에서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아무리 첩보작전이 펼쳐도 절대로 열리지 않는 에덴의 동산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유난을 떠는 걸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무려 100만 개로 쪼갠 그 가느다란 선 위에 아주 정교한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붓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작업을 가능케 하는 마법의 붓이 바로 EUV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붓을 쥐고 3나노, 2나노의 초미세 예술을 창조할 때 중국은 굵직한 매직펜을 들고 씨름하고 있는 꼴입니다. 매직펜으로 아무리 섬세하게 그리려 한들 그 결과물이 정교한 반도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에게는 절대로 이 마법의 붓을 넘겨주지 마라. 미국의 서슬퍼런 압박에 ASML은 중국 행수출기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 하나를 못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 굵기의 심장을 멈춰 세운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최첨단 AI 칩, 고성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는 이 장비 없이는 절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140조 원을 들여 세운 그 화려한 공장들은 결국 이 마법의 붓이 없어 구식 제품만 찍어내는 거대한 고철 창고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이 이대로 물러날까요? 그들은 지금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장비를 살 수 없다면 아예 장비를 복제하겠다며 수만 명의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향후 2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렌즈 하나를 깎는 데만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이 기계는 돈으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기술의 성벽 밖에서 굶주린 늑대처럼 우리의 빈틈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비를 못 가진다면 그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도 뺏어오겠다는 더 잔인한 전략으로 말이죠. 자, 이제 중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장비로도 안 되니 그들의 타겟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내부입니다. 견고했던 우리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견고했던 신뢰의 성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사소한 이유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그 뜨거웠던 상생의 정신이 대체 왜, 어디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걸까요?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서글픈 배신의 현장을 이제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원. 여러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한순간에 0원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일군 주역들이 은퇴를 앞두고 마주하는 현실은 참혹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돌아오는 건 권고사직과 차가운 퇴직 통보뿐이죠. 바로 여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일라노의 성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기술을 훔치기 전에 먼저 우리 엔지니어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훔쳤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독묻은 속삭임에 평생을 지켜온 애국심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냉소적인 유행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기쁨이었고 밤샘 작업도 국가를 위한 훈장이라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장의 과실은 윗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엔지니어들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 취급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합니다. 기업은 인재를 보호하기보다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사회는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슬퍼런 불신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중국이 파고들기에 가장 좋은 심리적 허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건 것은 단순한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면 당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한 기업을 세우는 창업주의자, 기술의 신으로 대접받을 것이라며 자존심을 한껏 치켜 세워줬죠. 수십 년간 현장에서 굴러먹던 베테랑들에게 이 달콤한 존중의 포장지는 그 어떤 금액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조국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이 서글픈 배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인재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썩었기 때문일까요? 상생의 정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각자 도생이라는 괴물이 자라났습니다. 동료는 경쟁자가 되었고 기술은 공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나중에 비싸게 팔아넘길 보험금으로 전락했습니다.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투쟁의 깃발을 타고 퍼져나갈 때 중국은 조용히 웃으며 우리 기술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신의 대가로 받은 그 화려한 왕관이 사실은 가시면류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등지고 중국의 손을 잡은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이 꿈꿨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넘겨주고 자존심을 판 대가로 얻은 것은 차가운 감옥과 사회적 매장, 그리고 무엇보다 잔인한 중국식 토사구팽이었습니다. 단물만 빨리고 버려진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텅 빈 유령 공장만 남게 된 중국 반도체의 잔혹한 인과응보가 지금 시작됩니다. 도대체 중국의 그 화려했던 공장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축제가 끝난 뒤의 풍경은 이토록 잔혹합니다. 여러분, 한때 중국의 삼성전자라 불리며 기세등등했던 칭화유니그룹의 파산을 기억하십니까?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건 산처럼 쌓인 빚더미와 가동을 멈춘 차가운 기계뿐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5,700개가 넘는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금빛 성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초도 없는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돈으로 세운 공장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었고 그곳에서 기술의 신 대접을 받겠다던 이들의 꿈은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더 처참한 건 조국을 등지고 중국의 손을 잡았던 이들의 말로입니다. 연봉 3배라는 달콤한 계약서는 단 2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핵심을 다 뽑아내자마자 중국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노하우는 필요 없다며 싸늘하게 등을 돌렸죠.
이것이 바로 토사구팽의 현장입니다. 중국에서도 단물 다 빠진 껍데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 해도 이미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혀 공항에서부터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감옥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칭송받던 이들이 이제는 가족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매국노의 이름으로 수위를 입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배신의 대가입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국가자산을 고작 몇억 원의 뒷돈과 바꾼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중국의 감옥이나 한국의 구치소, 그 어디에도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은 없습니다.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판단이 불러온 인과응보죠. 중국 반도체 굴기의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 실패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1등이 되겠다는 부도덕한 탐욕이 마주한 필연적인 파국입니다. 공장은 멈췄고 인재는 범죄자가 되었으며 수백조 원의 자금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돈으로 영원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중국식 자본주의가 마주한 가장 뼈아픈 실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혹한 파티가 끝난 자리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드라마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은 법인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인가? 돈보다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역시 중국이 걸어간 그 파멸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잔혹한 실화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상생의 교훈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 그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1나노미터, 머리카락을 10만 번으로 쪼갠 그 찰나의 공간이 사실은 중국이 수백 년을 노력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통곡의 벽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중국의 자본력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돈으로 기술을 사고 돈으로 사람을 유혹할 수는 있어도 그 기술을 꽃피우는 신뢰라는 이름의 토양은 그 어떤 천문학적인 금액으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몰락이 주는 진짜 교훈은 그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과정을 생략하며 오직 결과만을 훔치려 했던 그들의 천박한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실패를 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밖에서 오는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우리 내부의 균열입니다. 8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 우리를 세계 1위로 만들었던 것은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며 노사가 어깨를 맞대고 울었던 그 뜨거운 상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성장의 결실을 독점하며 각자 도생의 길로 서로를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술을 지키는 것은 서슬퍼런 법이나 감시 카메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의 기둥이다 라는 엔지니어들의 자부심, 그리고 그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적 존중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진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자랑하는 1나노의 초격차는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중국이 훔치려 했던 것은 우리의 설계도가 아니라 바로 그 함께 살겠다는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없어서 망했고 우리는 그것이 희미해지고 있어서 위기인 겁니다. 결국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다시 상생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파국의 길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까? 140조 원의 돈다발보다 강한 것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애사심과 그를 귀하게 여기는 기업의 품격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공장의 미세 공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뼈아픈 교훈을 잊는 순간 다음번 파국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한 상생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진심 어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대한민국의 1나노 성벽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자부심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K경제 돋보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